안녕하세요. 이화여고 정법반 친구들. 이번 차시부터는 우리가 진짜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자기소개도 다 읽어보았고요. 또 댓글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들, 또 진지한 생각을 써준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더 수업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멋진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오늘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능 특강은 6쪽, 교과서는 9쪽부터 11쪽. 수능 특강 문제는 기본 및 실전 문제 1, 2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원 1번, 민주주의와 헌법에서 작은 주제 1번, 민주정치와 법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헌법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을 알고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정치와 법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정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동안 잠시 정치에 대한 한 시민분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정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치요? 정치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전 정치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정치인들 맨날 싸우기만 하는걸요. 네, 시민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한 시민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흔히 정치라는 말을 들으면 참 역동적이고 부정적인 인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이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혼자 살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는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곧 우리의 삶이기도 한 정치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치가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가장 먼저 정치의 사전적인 의미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는 제가 찾은 정치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겐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정말 쌍따봉입니다요. 임지혜 선생님 또 정치하시네. 저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정치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이런 말을 쓰거나 들어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일상적으로도 우리는 정치를 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 정말 정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일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정치는 국가 단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네,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 탐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정치는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정치가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이다 라고 보는 관점과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을 우리는 국가 현상설,
또는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의 의미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정치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을 우리는 집단 현상설 또는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도 포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각각에 대해 예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고 유지하는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이렇게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당하게 권력을 획득하고 이렇게 주어진 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여 법이나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고 이 권력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 즉 다음 선거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는 이러한 행위만을 정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힘을 가진 공식적 정책 결정기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정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치란 국가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또래 집단, 학교, 회사 등등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도 언제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인데요. 예를 들어 가족의 중요한 행사나 일을 결정하기 위한 가족회의, 마찬가지로 학급회의, 마을회의나 학생회장 선거, 또 이화여고에서의 사례를 찾아보자면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을 수 있는 대의원회,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같은 것들은 모두 정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상적인 모든 활동 속에서 정치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정치는 국가를 운영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집단 수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국가를 운영하는 일이라고 좁은 의미로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했고요. 정치의 범위를 넓혀서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집단에서도 정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와 일반적인 사회 집단,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실까요? 네, 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먼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그리고 제가 동영상에서 활용한 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추론한 내용을 온라인 클래스 대화방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정확한 설명은 4월 22일 공지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치의 사전적인 의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했는데 정말 정치가 우리의 삶을 인간답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또는 정치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간답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란 싸우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나 명예, 권력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때 부,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자, 여러분 돈을 많이 갖기 원하시나요? 대답 한번 해주세요. 네. 자, 다음에 여러분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나요? 응. 네, 내가 올린 인스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줬으면 좋겠나요? Yes. 다음, 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Of course. 네, 누구나 부,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갖기를 원하지만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돈이 충분히 많으신가요? No. 여러분이 행복할 만큼 인기가 충분히 많으신가요? 아니요. 또는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의 권력, 힘을 가지고 계신가요? Never. 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죠. 자, 이렇게 누구나 갖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인 희소 가치라고 부릅니다. 이때 권력을 스위치로 표현한 이유는 권력이란 타인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강제로 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인데요. 자,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끄고 킬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로 표현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규칙도 없이 이렇게 싸우기만 한다면 사회는 무척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수준에서도 이렇게 부나 명예, 권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정치는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이나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자, 이때 돈과 시간은 가족 단위에서 사회적인 희소 가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여행을 갈지,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자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정치라고 보는 것이 바로 집단 현상설이죠. 자,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사람들은 부, 명예, 권력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인 부를 어떻게 배분할까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회적인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일을 정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규칙도 없이 이런 사회적 희소 가치를 가지고 싸우기만 한다면 사회는 무척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 합의해서 사회적 희소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규칙을 세우고 이에 스스로 복종하고 이를 잘 지켜나간다면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정치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책과 교재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정치를 이렇게 좋다고 설명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의 참된 의미를 배워야 하는 것인데요. 정치란 원래 이런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힘과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정치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을 우리가 정치와 법을 배우고 나면 절대 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정치는 어떻게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필연적인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른 분배를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여 인간을 인간답고 행복하게 합니다. 이는 곧 사회적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수능 특강의 기본 및 실전 1, 2번 문제를 풀고 스스로 채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대한 풀이는 진도를 좀 더 나가고 나면 한 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차시에서 법의 의미와 이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
아니요, 제가 물어볼 건데요. 정치라고 하면 평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치요? 아, 뭐였지?